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이드 주의 이주승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올린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요새 시험 공부를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늦게 했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밀라노에 시티라이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고, 거기 또 공부하기 좋아가지고 잠깐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탈리아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잘 보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화재도 잘 보존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좀 반대로 어떤 좀 모던한 그런 도시의 라이프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현대 도시의 라이프를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던한 도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밀라노인 것 같아요. 자하 하디드도 밀라노는 약간 국제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이제 같이 경쟁할 만한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 싶고 원래 들어갔어. 그런 것처럼 이제 밀라노는 이탈리아 안에서 약간 모던한 도시, 이런 평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밀라노의 모던함을 더해줄 이제 큰 프로젝트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포르타 누오바라고 저번에 그 차이나타운 영상에서 보셨던 가리발디를 주변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번에 마라톤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스테파노 보에리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뭐 그런 건물들 있는 그 주변이 이제 포르타 누오바라는 곳인데, 거기랑 오늘 가볼 시티라이프, 그래서 크게 2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이런 날 마라톤 하면 죽겠다. 더워. 여러분, 저는 이제 시티라이프 다 도착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3개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밀라노 정부에서 이 시티라이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때 여기를 그냥 뭐 밀라노 도시 외곽에 있는 그냥 아울렛 정도 짓는 그 정도 레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로 뭔가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거에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큰 포부를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굉장히 이런 밀라노의 하나의 큰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 건축가들을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건물은 알리안즈 타워라고, 발음이 맞나 모르겠는데 알리안즈 타워라고, 이제 아라타 이소자키, 이제 2019년도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죠. 굉장히 스타 건축가신데 이분께서 설계를 하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시티라이프 건물 중에서 제일 먼저 완공이 됐을 거예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얇냐면 옆에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놔야 할 정도로 얇았습니다. 원래 이거를 이제 공사 중에 이게 도저히 건물이 혼자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은 이제 다른 고층 빌딩들은 보통은 이제 수직적인 어떤 유리 패널로 마감을 하는데, 외장을 이거는 약간 이제 수평적인 레이어를 만듭니다. 수평적인 라인을 만든 이소자키의 의도는 이제 밀라노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층을 구성해서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층층이 쌓인 밀라노의 역사를, 그리고 밀라노의 모습을 이제 이 건물을 통해서 비춰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유리 건물이니까 반사가 될 거 아닙니까? 맨 아래쪽에서는 그라운드 레벨의 어떤 풍경들이 반사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기 다른 레이어의 다른 모습들이, 다른 모습의 밀라노가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레벨의 밀라노의 모습을 약간 수평적인 6개의 레이어에 나눠 담아서 그것들이 하나로 보이게 하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빌딩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하 하디드, 저번에 제가 DDP 알바 했을 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하 하디드라고 굉장히 이런 비정형적인 건물들을 많이 디자인하는 걸로 유명한 건축가죠.
이 건축가가 디자인을 한 건물입니다. 자하리드는 저 건물 완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 오목하게 생긴 이 빌딩은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이제 설계를 한 건물인데요. 다니엘 리베스킨드는 이제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 설계한 이제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가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건물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오목하다 보니까 이게 또 햇빛을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반사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사를 받는 부분을 막 녹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뭐 공법 같은 걸 썼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제 빌딩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건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도시 디자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한테 훨씬 더 흥미로웠던 점은 어떻게 이제 이 빌딩들 사이의 공간을 좀 이제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느냐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층 빌딩 사이 걸어갈 때 생각보다 별로 재밌는 경험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빌딩은 엄청 높고 나랑은 상관은 없고 1층 레벨에 뭐 카페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 이게 너무 높으니까 위압감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빌딩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저단부는 좀 다른 레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저단부에서는 뭔가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뭔가 상업시설도 두고 하는 이제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시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1층 레벨에서 뭐 따로 뭐 사람들 스케일에 맞춰서 디자인된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빌딩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갔을 때 사람들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상업적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벌써 활기차죠.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뭔가 딱 안정감도 들고 바로바로 뭔가 이런 간판들도 눈에 축축 들어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이제 편안한 각도에서 고층 건물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공간들이 뭐 고층 건물 개개인의 뭐 특징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런 건물들은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들 위한 것 뿐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야외 공간, 이 주변 공간들이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훨씬 더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디자인이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용 공간이 활기차지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시티라이프에서 굉장히 잘한 것 중 하나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고층 건물들 세워놓고 거기 쇼핑센터 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블릭 파크를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놔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뭔가 이 시티라이프에 와서 뭐 굳이 엄청난 돈을 쓰고 막 안에 카페에서 있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시티라이프 안에 있는 공원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뭐 이런 여유로운 일상생활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티라이프가 뭐 단순히 경제개발을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밀라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퀄리티를 증진시키는, 특별히 이제 밀라노 서쪽 지역에 뭔가 이런 생활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증진을 시키는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티라이프 쇼핑 디스트릭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네. 여기 안에도 다 이제 자하리드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고층 빌딩 포함해가지고 이 쇼핑센터까지 싹 다 자하리드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곳곳에서 이제 그분의 좀 디자인 언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드톤으로 다 맞춰놓으니까 고급지네요. 역시 우드랑 블랙 조합은 항상 고급진 것 같아. 근데 시원하다. 오늘 밖에 진짜 더워요. 오늘이 6월 25일이거든요 진짜 쪄 죽을 뻔했어. 아니, 저는 밀라노 오기 전에 밀라노가 되게 덥고 건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덥고 습해. 한국보다는 덜 습한데 습합니다. 여기 포르쉐 매장이 있다. 노란색 포르쉐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차 타볼 수 있대요. 한번 타봐야지. 와, 문 여는 것도 달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런 걸 타봐야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돈벌이 살 수 있다고. 어때요? 포르쉐 탄 남자입니다. 와, 속도계가 200 보이나요? 속도계가 280까지 올라가네. 와, 진짜 대박 멋있다. 10년 후에 돌아온다. 그라제. 뭐 쇼핑몰 자체는 뭐 그냥 독특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한국 어디가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런 뭐 퀄리티고. 사실 제가 시티라이프에 온 이유는 여기가 카공하기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직 시험이 안 끝나서 공부 좀 하고 하려고
왔습니다. 아, 일단 시원하니까 벌써 카고말 맛이 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팔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밖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2층 푸드코트입니다. 뭐 천장 이렇게 다 유리로 해가지고 빛 잘 들어오고, 뭔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내부 공간이지만 꼭 밖에서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밝고 확실히 그냥 조명보다는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훨씬 따스한 것 같아요. 뭔가 같은 밝음이지만 조금 더 기분 좋은 밝음이랄까? 아, 공부들을 많이 하시네, 이거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복잡스러운 데서 다들 집중을 잘 하시네요. 뭐야, 여기 다 공부하시네? 오씨, 완전 좋잖아. 여기가 좀 핫플인가 봐. 여기는 모든 테이블들이 다 공부를 하네요. 저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려 했지만 자리가 없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만 2개 넣어줬어요. 심지어 오는 길에 얼음이 다 녹았어. 아씨. 아, 이거는 그냥 밍밍한 아메리카노가 됐습니다. 아, 진짜 목마른데 뜨거운 거 보니까 미칠 것 같네. 아, 나 공부 안 할래. 저 그냥 공부 안 하고 집에 가려고요. 너무 사람 많고 지금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어서 기분이 상했어. 저는 이 목마른 상태에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 가서 공부해야겠다. 유튜브 찍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저 집에 갈래요. 안녕. 제가 뭐 시티라이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하리드가 만든 레지던스도 있고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만든 레지던스도 있고, 아 그리고 또 여기 뭐 남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BYG라고 아세요? 덴마크 건축가 BYG 이제에서 이제 설계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다른 건물들 다 고층 빌딩으로 샀으면 이거는 이제 옆으로 누운 고층 빌딩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BIG 건물이 이제 곧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BIG 건물까지 들어서면은 시티라이프가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튼 이렇게 아직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걸 다 담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른 날을 기약해 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공부를 안 할 거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놀다 가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그리고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차차오.